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푹 쉬시며 보시라고 뻔뻔 대마왕 나락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얀트리입니다. 하얀트리는 평범한 요리 영상 등을 올리다가 맛집 리뷰를 시작하며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한 쪽갈비 무한 리필집을 소개하며 가끔 촬영할 때 너무 협찬으로 해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광고나 협찬은 절대 받지 않는다면서 식당 리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때묻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발언까지 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튜버라는 찬사를 얻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광고 협찬 일절 없이 순수 사비로 촬영하고 기획한 영상이라는 문구도 아주 눈에 띄는 곳에 넣는 등 청정 유튜버라는 것을 자주 어필하는데요. 한창 유튜버들 뒷광고가 논란일 때도 뒷광고에 대해 하얀트리님은 떳떳한지 알고 싶네요 라는 질문에 본인은 뒷광고에 떳떳하다며 채널 초창기 때는 뒷광고를 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광고 영상만 업로드하고 있다는 뭔가 궤변 같은 글을 당당하게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얀트리는 작년 12월 7일 음식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간장게장 식당 촬영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립니다. 상호명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자이크로 식당의 외관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당 간장게장집에 상호가 쓰여있는 메뉴판을 보여주는 등 영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만한 힌트를 주었고 식사를 하면서 리필된 간장게장에 밥알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업소라고 해당 가게를 저격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해당 간장게장 가게는 엄청난 별점 테러를 받게 되는데요. 억울한 간장게장 사장님은 하얀트리 채널의 영상에 댓글을 통해 저희 매장은 절대로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리필 시 준비해둔 꽃게 접시에 먹고 있던 간장게장 및 소스를 같이 부어주고 있다며 간혹 고객님이 드시던 밥알 야채 및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며 CCTV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하얀트리는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아이디까지 차단시켜버립니다.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해명을 하여도 직원들의 아이디 역시 모두 차단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는데 간장게장 사장님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충분히 대화하였고 재촬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억측과 악플은 자제하시길 바란다는 문구도 함께 하며 사장님이나 구독자에 대한 사과는 1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또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남기는데 본인의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과 경솔함을 직접적으로 사과드리고 게장을 리필해주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촬영하러 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역시 사장님이나 구독자에 대한 사과는 1도 없었는데요. 이미 해당 가게는 손님 방문이 끊어져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다음날 바로 하얀트리는 재촬영했다는 해명 방송을 올리지만 가게 측의 입장 같은 건 없이 시원하게 재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글을 통해 하얀트리는 본인이 많이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용기 있게 물어보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만 남기는데요. 그리고 하얀트리는 생뚱맞게 떡볶이 영상을 올렸고 그에게 우호적인 댓글만 남기는 등 이 또한 넘어가리라를 시전합니다. 결국 폐업까지 가게 된 간장게장 사장님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는데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인 마련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언론도 타게 되었고 구독자가 빠르게 줄고 싫어요가 늘어나는 등 하얀트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는 모든 영상에 댓글을 차단시키고 구독자 수도 비공개로 바꾸더니 그나마 댓글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까지 삭제시켜 버리는데요. 하소연을 할 곳이 없던 점주는 FM코리아에도 글을 올리면서 국민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점점 더 일이 커지자 결국 하얀트리의 소속사인 샌드박스에서 반성하며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샌드박스는 바로 하얀트리와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댓글을 달 수 있는 그의 블로그에는 하얀트리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하얀트리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요. 한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던 그는 영상이 올라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1월 21일 해당 식당에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사과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배구 선수들이 기부를 했던 아동센터에 기부를 했다며 인증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조회수는 폭락하였고 싫어요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근근히 영상을 업로드하던 그가 충무로에 가서 골목 식당에 나온 멸치 국수집을 리뷰하는 일이 또 생기는데 육수를 맹물 맛이 난다고 일방적으로 또 까내립니다. 거기다가 진한 육수에 물을 섞어서 끓이는 형식으로 국수가 나오는 것 같다며 카더라식 육수 제조 방식을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멸치 국수집 사장님은 뻑가의 하얀 틀이 저격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본인 가게는 육수 내기도 힘들고 정성껏 끓여서 개인에게 다 맞춰서 간을 내주는데 하얀 트리는 그냥 먹고 가서 맹물이라면서 육수 제조를 틀리게 설명했다며 하얀 트리에게 설명을 하고 댓글을 쓰니 다 삭제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이 유명해지면서 또 뉴스에 나오는 등 다시 한번 하얀 트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그는 입장문을 남겼는데 본인은 리얼한 후기를 남기기에 그때 느낀 감정과 맛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원래는 촬영을 할 때 허락을 받지만 핸드폰 촬영할 땐 몰래 촬영하는 것이 대다수라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느낀 점 중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조건 좋은 장점만 찾아서 리뷰하는 것이 진정한 리뷰라고 알게 되었다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도 몇몇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워낙 조회수도 안 나오고 싫어요만 받자 결국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지금은 아무런 컨텐츠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폐업했던 간장게장집은 재오픈을 하였고 한 손님이 리뷰를 남겼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울먹이시기도 하였고 약간 공황장애 오신 것처럼 긴장하셔서 덜덜 떠시고 그릇도 가져오셔서 보는 앞에서 리필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장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파이입니다. 파이는 2014년 역캠 BJ로 시작하여 베스트 BJ에도 등극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경기도 남부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나름 잘 나가는 BJ였는데요. 부산에서 고모가 경영하는 식당 홍보 겸 일을 도운다면서 생방송으로 알바를 했는데 일하시는 종업원이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생방송에 잡혀버립니다. 앞에 간장게장이 억울하게 재사용 식당으로 낙인 찍혔다면 여기는 쭉 재사용해 오다가 조카 때문에 걸린 건데요.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파이는 바로 사과와 함께 해명을 하는데 식당에서도 당일 방문 손님들에게 사죄를 하면서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약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해당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당 점포 역시도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이 이슈는 그래도 파이가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습을 하였기에 어영부영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 사건으로 파이라는 이름을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듣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려던 즈음 머니게임이 방송됩니다. 머니게임 이슈는 논문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촬영을 하면서 논리왕 정기에게 논리로 밀리자 진행 방식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룰을 어겨 집단 퇴소를 주도하고 퇴소 후 본인 집에서 여자 출연진들과 대게를 먹으면서 진용진과 제작진을 불러서는 무릎 꿇려 사과를 시키고 퇴소 때 침묵질을 하여 우승 상금을 분배하기로 약속 후 약 3천여만 원의 상금까지 가져간 인터넷 방송 역사상 최악의 빌런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방방 바로 봐줄 수 있을 만한 건덕지들이 있어서 다음 행동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락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머니게임에 본인이 좋은 이미지로 나오면서 국밥집 사건 역시도 잊혀질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시사회 때 영상을 보니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면서 제작진에게 편집을 요구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고 유포하여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켰으며 그래도 그녀를 도와주겠다며 합방을 하면서 세탁기를 돌려주려는 사람들에게도 뒷담화를 하는 등 뒤통수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청자들에게도 사과를 하기보다는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이는 한동안 모든 유튜브 시청자들의 최강 빌런으로 등극하면서 하나의 인터넷 밈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패러디를 낳았고 정국진 같은 분들이 파이와의 전쟁에 참여하며 영상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유튜브가 들썩거렸으며 머니게임에서 대립관계였던 논리왕 정기는 떡상하여 유튜브 역사상 최고 동접 시청자 수를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육지담이나 니갸르, 이루리 같은 분들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긴 했어도 사과 영상을 올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지만
파이는 오히려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고소 작업에 들어가는 등 뭔가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행동만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 아기파이단이라고 하는 파이 팬클럽 사람들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여론 조작을 하다가 딱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6월 6일 본인의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하고는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지는 않으며 아프리카 방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창 시끄러웠던 6월 파이의 아프리카 별풍 수입은 약 3천만 원이라고 하니 리니지 마냥 대다수의 팬은 떨어져 나가도 이렇게 큰 돈 쓰는 팬들이 많으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남은 연휴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